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필기 챕터 3 디자인 재료 핵심 정리 19 디자인 표현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표현 재료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다양한 채색 재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처음 그 채색료라고 하는 안료와 염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도 이 디자인 표현 재료는 거의 항상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종류, 특징들을 알고 학습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료는 물이나 기름 등에 녹지 않는 미세한 분말의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가루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분말상의 착색제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색이나 좀 유색의 색을 띠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을 섞어서 전색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잉크나 물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고무나 합성수지 같은 것들을 섞어서 착색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물에 녹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물체 표면에 불투명한 유색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겠죠. 왜냐하면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한 그런 채색료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활용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도자기의 유약, 화장품, 합성 섬유의 원료의 착색 등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안료와 함께 반대의 좀 성질은 이제 염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염료는 물에 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서 우리가 뭐 섬유 등의 분자와 결합해서 착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유색 물질로서 우리가 천이나 가죽 같은 것들을 염색할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채색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유색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안료와 염료의 어떤 큰 특징이니까요. 물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가루로 고체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료만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색의 농도가 너무 고농도이기 때문에 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질은 색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재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전색제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전색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물감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피를 갖게 해서 도막을 형성하게 하는 이런 액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름을 쓰면은 우리가 유화 물감이 되는 거고요. 아크릴 수지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아크릴 물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색제라고 하는 것은 안료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제 같이 활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색제를 같이 활용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잉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잉크라고 하는 것은 안료를 전색제와 함께 혼합한 것으로 만든 것이다. 자, 근데 인쇄에 쓰이는 그런 액체, 우리 말 그대로 잉크는 액체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수성이 좋을 수 있고 색상이 선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잉크의 특징으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디자인을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가 매직 마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직 마커는 실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특히 아크릴 물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 용어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직 마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펠트나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뭐 심이 있죠, 심. 그래서 이 심에 우리가 이제 그 색을 흡수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그 스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스틱이 이제 납작하고 넓냐 또는 뾰족하고 동그랗냐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매직 마커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른 성질의 펠트
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매직 마커 같은 경우는 색상수가 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더링하고 스케치 뭐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이 선명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색이 선명하고 색상수가 풍부하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다루기가 좀 힘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패션 일러스트라든가 스케치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스케치하다 보면 어때요? 채색하다 보면은 건조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 마커 같은 경우도 아주 빠른 손놀림으로 채색을 해야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심이라고 하는 그 팁 있죠? 그 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섬유질 펠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채색을 할 때 여러 번 겹쳐가지고 그런 색의 그라데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색의 투명성을 좀 더 진하게 혼색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하지만 미리 혼색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휘발성도 높기 때문에 그 대신 다른 재료에 비해서 어때요? 칼라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그만큼 좀 이렇게 사실적이고 원하는 그런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매직 마커의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컬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크릴 컬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염료에서 우리 뭐 그 전색제라고 했잖아요. 아크릴 수지를 전색제로 쓰면은 아크릴 물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화 성질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합성 수지를 사용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유화보다는 어떠냐면은 건조 시간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마르면 그 위에 덧칠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겹쳐서 할 수가 있고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기름과 사용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편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용성이다. 그래서 내수성을 가지고 있고 접착력이 강하고 고착력이 강하다. 그리고 색이 선명하다. 라고 하는 거를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화와 거의 유사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건조 시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캔버스 위에 여러 가지 이제 혼합해서 회화용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실 텐데요. 파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료에다가 아라비아 고무 요객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죽해 가지고 길쭉한 막대 형태로 만들어서 굳힌 겁니다. 그래서 가루 원료를 막대로 굳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들은 가루죠. 그러다 보니까 입자가 곱고 부드러운 배경이나 이런 색감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파우더랑 혼합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대신 가루를 착색시켜서 만들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이 같은 걸로 열심히 채색하고 툭툭 건드리면은 가루가 떨어질 염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완성 후에 색상이 번지기 쉽고 색상을 고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색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뭐를 해줘야 돼요? 고정액, 정착액이라고 하는 요 픽사티브를 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파스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밀한 부분 같은 것들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약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파우더를 사용해서 좀 더 섞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선적인 표현이라든가 면적인 표현, 문지르기 표현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파스텔이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어브러시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어브러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어브러시는 피스건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펜 모양처럼 생겨 있는데 잉크를 담는 구멍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누르는 버튼에 의해서 아주 얇은 그런 색 입자가 퍼지면서 채색을 하는 원리가 이 에어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들 보시면 거기에서도 붓 처리할 때 보면은 에어브러쉬 효과로 부드럽게 경계가 없이 퍼지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입자로 표현되어지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분무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기계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스프레이건이라고 하는 핸드피스가 있어야 되겠고, 그 건과 연결되어 있는 호수가 있어야 돼요. 그 호수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컴프레셔라고 해서 공기를 압축해서 뿜어내는 그런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프레셔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잉크를 여기에다 이제 담아내고 분사시켜 주면서 사용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어브러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에어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붓 얼룩이 남지 않고요. 부드러운 음영이나 치밀한 그런 정교한 사실적 효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사실적 일러스트라든가 그런 표현에 많이 활용되어지는 게 에어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런 뭐 건담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거기에 이렇게 직접 도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에어브러쉬로 하는 거 보셨을 거세요. 그래서 그런 장난감이라던가 도자기라든가 이런데 물체 표면에 도포하는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 회화용으로도 쓰기도 하는 게 에어브러쉬다. 하지만 이것들 같은 경우는 피스건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알코올로 씻어내지 않으면 노즐이 막혀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잘 활용하시면, 그리고 특히 에어브러쉬는 막 퍼지면서 골고루 채색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일부분만 채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자리에는 뭐를 붙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테이프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마스킹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킹 테이프로 일부분을 가려놓고 분사시켜서 채색을 해주어야지 좀 더 정밀한 그런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알고 계시면 에어브러쉬는 뭐 이 특징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채화 물감이라고 볼게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많이 활용했던 그런 채색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채화라고 하는 것은 특징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내광성이 뛰어나고 우리 물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색이 되게 선명해요. 맑고 투명한. 그래서 우리가 겹침의 효과로 그림을 표현을 해주는 게 이 투명한 느낌으로 채색해주는 게 수채화의 대표적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용해되는 아라비아 풀과 혼합된 안료로 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명도를 조절해서 우리가 채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풍경화, 정물화, 자, 이런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실제 우리가 그려본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붓으로 직접 칠하기도 하고 흘리기 기법이나 뭐 번지기나 아니면 찍기나 뭐 불기 뭐 이런 거 뿌리는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효과를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채할 때는 우리가 밝은 색부터 항상 칠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을 칠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색 먼저 칠하고 밝은 색을 칠하려고 하면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만 좀 주의해서 활용을 하시면 이런 수채화로 투명한 맑은 느낌의 그림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필름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할 건데요. 필름 오버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깨끗한 그런 표면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렌더링 재료입니다. 그래서 아트 필름, 스크린톤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우리가 그 지정 부위에다가 붙이는 거죠. 붙여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재료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렌더링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스터 컬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채화 물감은 투명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스터
컬러는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수채화 물감과 하지만 불투명한 수채 물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명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보시면은 물을 혼합해서 사용하지만 특히 건조가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색상,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선명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은폐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병이나 튜브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고요. 포스터 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물은 좀 적게 섞어서 우리가 채색해서 선명한 색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안료랑 아라비아 고무를 이제 섞어서 만든 거를 우리가 이제 포스터 컬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 번 덧칠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색을 채색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대신 칠할 때와 건조할 때 색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연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연필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저희가 많이 활용했던 그런 채색 재료일 텐데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특수유지 소량의 바니쉬를 응고시켜서 스틱으로 기다란 원통 스틱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심이라고 하는데 이 심에다가 뭐 나무를 감싸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안에 그 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돌려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형태로 색연필이 지금 우리 시중에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색연필은 특징이 수용성이 있고 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젖으면 번지는 그런 습식성을 가지고 있는 수용성 색연필, 수채화 색연필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유성 색연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의 특징들은 휴대가 간편해서 스케치 어디에서든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심을 어떻게 내가 뭐 갈아서 뾰족하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채색을 하면은 아주 정밀한 표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색연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뭐 수용성일 경우에는 붓의 터치 느낌 같은 것도 우리가 위에 겉채색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색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과 수용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유성 색연필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라고 하는 그 특징으로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연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연필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연필 상단에 우리 표기되어 있는 거 H와 B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연필의 특징,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필기 용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스케치 대생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그 대신 그 목적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예요. 뭐 제도 용도로 쓸 거냐, 스케치 용도로 쓸 거냐, 필기 용도로 쓸 거냐.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H라고 해서, 이 H는 하드의 약자 H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라고 하는 거는 단단하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의 단단한 정도, 딱딱해요. 그래서 H라고 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즉 2H, 뭐 3H, 필기 연필도 보시면은 H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좀 어떠냐면은 책받침 밑에 종이 어떤 받침을 대지 않고 우리가 글을 쓰면은 그냥 밑에 종이가 그 자국이 남을 정도로 좀 단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H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반면에 색이 진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B라고 하는 거는 블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랙, 진하기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무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라고 해서 2B, 3B, 4B, 우리 그 데생하거나 스케치할 때 4B 연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잠자리 연필이라고 하는 거. 이 4B 연필이라고 하는 거는 B가 높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B가 높은 연필들은요, 우리가 쓰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심이 금방 부러집니다. 그만큼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러요.
무르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채색을 하거나 아니면 스케치를 하게 되면은 진하게 배겨 나오겠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짙은 이런 심으로, 그러니까 짙은 색을 낸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높으면 회화용으로 우리 스케치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그러면 필기 용도로 많이 쓰이는 건 뭘까요? 많이 본 거는 우리가 HB라고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거는 이제 필기 용도로 많이 쓰는 거죠. 필기용.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이렇게 필기 용도로 많이 쓰고, H, 2H, 3H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가 소묘 같은 것들을 한다던가 제도 같은 거 한다던가 뭐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필 심이라고 하는 것은 연필의 진한 정도로 가지고 결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연필의 경도라고 하는 거는 섬유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종이의 마멸 정도, 거기에서 연필 심이 얼마나 견디는가의 정도를 얘기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H가 높으면 어때요? 경도 단단해지면서 특히 그 섬유질에 의해서 이렇게 마멸되는 정도가 약하겠죠. 그러니까 덜 써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연필이라고 하는 거는 H와 B의 차이, 그 다음에 HB라고 해서 필기 용도로 많이 쓰여진다 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목탄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료에 보면은 목탄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목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회화할 때 이제 많이 쓰는데요. 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버드나무나 오동나무로 만든 그런 이제 숯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생하거나 이제 그림, 밑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많이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요. 그 대신 좀 진하고 거친 그런 선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이것도 역시 숯이잖아요. 그러니까 숯은 어떤 성격과 좀 비슷해요. 파스텔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루로 되어서 묻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가루를 고착시키기 위해서 정착에 픽사티브라고 하는 거를 뿌려주는 게 우리 파스텔뿐만이 아니라 이 목탄이라고 하는 것도 픽사티브라고 하는 정착액을 뿌려준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뭐 템페라나 뭐 콩테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하지만 가장 이제 우리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종류의 그런 도구들만, 재료들만 몇 가지 선별해 가지고 내용을 담았으니까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그런 도구들만, 재료들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의 특징으로 기억해서 문항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디자인의 우리 뭐 재료에서 특히 채색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재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